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인데 이제 뭐 아빠가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 같은 거 못 받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제가 어린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가 다 휘어진 상태에서 박스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저 사람부터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리스요. 지하철역. 네. 홈리스이신 분들이 뭐 비기슈 이런 것처럼 혼자 이제 그 자성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해지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안쓰러워 보여서 국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나중에 커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될 텐데 교육이란 지원 못 받고 하면은 나중에 나쁜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관심도 주고 이제 독거노인도 많은데 집 근처 보면은 약간 판자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약간 달동네 분들 쪽이 많거든요. 마음 아프죠. 저번에 출근길에 신도림역을 지나치는데요. 그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2분 정도 계단으로만 돼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을 지나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신도림역에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시거나 하신 장애인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더욱이 신도림 같은 환승 노선에서는 빨리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파 세모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복지제도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복지 혜택은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의 복지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는 특집 공개 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개 방송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YTN 스튜디오가 아닌 방배 노인 종합복지관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지의 손길이 더 필요한 현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세 번째 공개 방송 문을 엽니다.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복지의 손길이 더 필요한 현장 이야기란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이곳은 방배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당 주제는 이랬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이야기 함께 하겠는데요. 네,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19기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 가지 구상이 많으시죠?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상당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 복지사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아주 소중한 위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잘 이끌어가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거거든요.
이거 좀 잘 좀 경청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복지사 새내기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희애나 사회복지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내기랍니다. 얼마 되셨기에 새내기라고 불러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25살이고요. 지금 아직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 지 1년 반 정도 1년 됐습니다. 반? 네. 동서남북은 아십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게 돼서 좀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아직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시죠?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선 새내기 사회복지사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복지 현실 어떨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됩니까?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어려워요? 제가 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급 제도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 등급 때문에 등급이 낮아서 제대로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용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등급제도 때문에 이렇게 획일화된 기준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급제 자체가 없고 장애인 개인에 맞춰서 정말 필요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러한 점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등급제 같은 것도 이제 좀 폐지를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좋은 네.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내기 사회복지사께서 장애인 등급제도 다 없애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도 이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춘중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저 장애인 등급제도 문제고 말이죠.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제도 튼튼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우리 복지 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 문제 우리 적극적으로 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이제 장애인 제도를 보면은 다른 외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제도도 있고 네. 또 외국보다 못한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각종 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외국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지급해주는 현금 급여. 네. 이 부분이 장애인 연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인데 이것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는 형편이죠. 또 현물 급여.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일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급여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틀은 갖춰져 있지만은 하나하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장애인들께서 야간 활동이라든가 예, 야간. 또 주간 활동 하는데도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하반기, 후반기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건 있나요? 지금 이 국회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아마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네.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나 씨. 네. 그동안에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시지 않았었어요? 1년 네.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많이 그렇죠? 예. 그때 가장 보람됐다라고 생각됐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냥 장애인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 자체가 가장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는 만큼 그 장애인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느껴지고 많이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단순히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제공받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좀 더불어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이웃으로서 좀 서로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을 느낄 때 좀 가장 보람된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새내기이신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김춘재 의원님, 대한민국 국회 소통 잘합니까? 역시 소통이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 야당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 사회복지사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이런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네. 방송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지적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이 강제 노역시키고 새벽 닭이 울면은 그때 깨워서 이제 뭐 김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시키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감금되다시피 해서 일을 하는 이런 장애인, 그리고 그 집 주인이 그분들의 이제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등록을 해서 장애인 연금이나 이런 거 다 갖는 현장을 제가 목도하고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일선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소통을 제대로 않고 서류로서 얼마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나 보네. 그래서 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문제, 정말 그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지 현장 확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사회복지사분들 좀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좀 방청객에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사회복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배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저는 한 11년 정도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고참이시네요. 예, 제가 지금 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두루 근무를 다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 사회복지사들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뭐 55시간, 60시간 가까이 될 정도로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현재 지금 정부의 급여 정책으로서는 현재 한 달에 1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근무를 하였지만은 예산 상황 때문에 더 이상의 급여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방 분권 제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각 지방자치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특히 뭐 지방 중에 재정이 열악한 데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한 79% 수준 밖에 안 될 정도로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급여가 전부 다 다르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주세요. 예, 여자분이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노인 종합복지관 복지 1팀의 박슬기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께 전달해드린 정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정보 사각지대에 위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정보 사각지대.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런 거를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업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천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런데 급여는 뭐 신통치 않고요. 좀 뭐 이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사분들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정감사 때 파헤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업무 부담은 과중하게 늘어났죠. 2007년도에 482만 명의 대상자에서 지금은 125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늘어난 비율을 보면은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은 사회복지사 1인당 70명인데, 우리나라는 492명이니까 그만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요. 여기에 비해서 이 자치단체 간에 그런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사업으로 이양을 다시 보내서 국가가 형평성 있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나 사회복지사 어떻습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친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항상 오세요. 근데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건강이 아주 편찮으신데, 그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은 아동의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가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손자마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이제 그런 장애가 판정을 받게 돼서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고 좀 아픈 마음을 저희에게 계속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사실 비장애 친구인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든 가정인데 지적장애까지 있는 그런 가정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좀 엄마의 지금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혜택도 많이 잘 모르고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것,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생기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좀 제대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정말 필요로 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복지 정책이 있는지 직접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사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국가에서 먼저 찾아가는 좀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나 복지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김준재 의원님께서는 계속 좀 기다려 주시고요. 3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에서는 특집 공개방송, 복지의 손길이 더 필요한 현장 이야기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역배우 박민아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엄마, 아빠, 언니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예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 주변에는 든든하게 지켜주실 엄마, 아빠도 없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제
친구들에게는 이모, 삼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방송됩니다. 이모, 삼촌들 함께 해주실 거죠?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는 오는 18일 10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하이텍,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광고 듣고 와서 뉴스 정면 승부 공개방송 4부에서 계속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네, 감사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공개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방배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복지사각지대 알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눈에 비친 복지사각지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죠. 김춘진 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사회복지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혁 씨.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장애인, 그다음 또 활동보조인, 거기 관련된 또 치료사의 관리와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백연숙 씨. 네, 저는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서초고립 서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씨. 네, 안녕하세요. 서초고립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 후원 담당을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사전 취재를 했는데요. 강정구 씨. 네네. 강정구 씨는 사회복지사가 되시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어떤 사연입니까? 예, 뭐 특별한 사연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다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보통 자기가 간 군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군대 생활을 할 때 좀 고참들한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좀 많이 힘들어할 때 교회 사회복지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네. 격려와 지지를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군 생활을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요.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나도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세 분에게, 이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본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먼저 말이죠. 기억에 남는 분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을 소개해 주실까 싶은데, 먼저 백연숙 씨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을 텐데요. 초등학생, 여학생 2명이 머리를 다 밀고 두건으로 쓰고 온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님 말씀으로는, 전 남편 사이에 2 자녀였고요. 현재는 또 현 남편과의 4살짜리 아이가 있는,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맡기고자 오셨는데, 그 머린 이 때문에 그 외할머니께서 다 미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어머님은 생활고 때문에 호프집에서 새벽까지 일하시느라고 아이들을 잘 못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정구 씨.
예, 저는 그 전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수양딸을 걷어서 이제 정성으로 기르셨는데 수양딸이 지병으로 먼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양딸한테 있던 그 빚이 할머니한테 그게 다 유산으로 남겨져 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례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저와 이제 한 4년 정도 같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어르신께서 저를 이제 양아들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 지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네요. 네. 최승혁 씨. 예, 저는 지적 장애가 있으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남성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2012년도에 이분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선생님의 의뢰로 제가 처음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 방문했을 때 재개발 지역이었고요. 또 무허가 건물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저희가 가봤을 때 한여름이었는데 여름인데도 그러니까 낮인데도 모기와 벌레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고요. 또 좀 지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집에 아예 보일러도 없었고 그 없는 그 집에 또 재개발 무허가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데 이제 냉기가 막 들어오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셨고요. 또한 그 주변에 그 못된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인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치매기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기초생활 수급비를 갈취를 하거나 또 유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수급비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생활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 복지관에서 그 가정 환경 개선이라든지 반찬 지원, 또 목욕 서비스, 뭐 후원물품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복지관에 그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저희 복지관에서 그분을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이분을 공적 자원의 그 도움 없이 그 복지관의 이 사회복지사들만이 어떻게 계속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김춘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울 길이 없나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은 뭐 경찰관이라든지 네. 또 많은 관련된 그런 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송파 세모녀 사건 우리가 다 가슴 아프게 맞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참 안타까웠었죠. 여러 가지 많이 생각들이 드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을까? 최승혁 씨,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부의 제도 변화와 그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상 사건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 제도 하에서 그 성인의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그게 쉽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동시에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 누가 봐도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또 혜택을 받고 있을까?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변별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백연숙 씨는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 성인들이었지만 다 그 지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수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재 수입으로는 의료 혜택 상황과 이런 걸 본다면 세모녀가 병원비로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렵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강정구 씨는요? 네, 우선 현재 대부분 복직 서비스는 그 수급자나 차상위가 법정 차상이죠. 그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 증명이 있어야지 그 복직 서비스를 대다수의 복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또한 다른 뭐 이용자들이 복지 서비스 정보에 대해 그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송파구 세모녀와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춘재 의원님, 뭐 이런 체제 하에서는 뭐 재발하지 않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복지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수급권자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수호권자에서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바꿔서 꼭 그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호권자 발굴하는 법이라든지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또 긴급복지지원법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상임위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및 정책 개선안을 내놓겠습니다. 네. 세모녀법이라는 거 지금 국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잘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법인데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돼야죠.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서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잡으셨네요. 네. 저희 복지관에 그 재가복지 실태 조사 나가고 있고요. 예. 제가 요즘에 성함은? 네, 저는 사회복지사 안현숙입니다. 예. 네, 제가 요즘에 나가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독거 어르신이 많았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어려우신 게 사시는 분이 전원마을에 사시는 아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아버님 홀로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상가상 아버님은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우스 집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환기도 거의 안 되고요. 주거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자녀가 있지만은 왕래는 뭐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그런 사실을 복지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어느 분이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유승재 사회복지사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송파 그 전에도 물론 지금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지원 제도가 뭐 우선 선 지원 후 처리 방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제도를 모르고 있는 뭐 위기 가정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일선 뭐 복지사들이 뭐 말 그대로 발굴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취지 하나 저희가 하지만 저희 뭐 복지사들도 인원 부족과 뭐 업무 가족으로 인해서 좀 그런 거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좀 나와 계신 세 분께서도 좀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백연숙 씨. 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좀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만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고등학교 되면 더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자면 좀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이라고 방과후 돌봄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중고등학교도 좀 더 그런 쪽으로 방과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등생들도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좀 없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초등학교도 조금은 몇몇 학교만 하는데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순진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참 딱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들은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있다는 조건으로 정말 소득이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 이웃집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다시피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양 의무자의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부양 의무자의 지금 소득을 평가하는 걸 중간층까지 중산층이 들
소득까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또 네. 소득이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시키는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최승혁 씨. 좀 어감이 그렇긴 하는데 이게 뒷북치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네.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뒷북치지 마라. 항상 이제 사고가 터지고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제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기는 하는데 예.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뭐 현실 이게 제도와 현실이 맞질 않아서 억울한 일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봤을 때도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좀 제대로 좀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춘준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정부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대한민국이 고도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압축 성장을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또 정부의 의식도 고도로 압축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증원을 시켜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 또 이러한 역할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세 분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 참 보람있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딱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 먼저? 강정구 씨 먼저? 네. 예. 지금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전국에 계신 그 많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백연숙 씨. 네, 저는 저희 지역 아동센터에 왔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요,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게 가장 행복해요. 교회에 가는 거 다음으로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승혁 씨. 예, 저는 이제 제가 대상자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결혼식을 못하고 살던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방송사에서 그 장애인 특집 방송 코너에 저희가 사연을 보냈는데, 당첨이 돼서 무료로 이제 합동 결혼식도 해드리고 신혼여행도 보내드렸고 이처럼 이제 뜻깊은 그런 도움을 드렸을 때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또한 작은 이제 진짜 별거 아닌 작은 도움에도 크게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 쭉 여러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참 대우가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례마다 보람을 느끼시고 또 자존감을 높여 나가신 데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튼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춘준 위원장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사회복지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건 어떻게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는 방법이 무슨, 묘수가 없을까요? 네, 우리 정부에 대놓고 무슨 야단 좀 치고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놓고 야단은 많이 칩니다. 야단은 많이 치지만은, 그것이 개선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아름다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규정한 말씀을 우리 가슴과 머리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론회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 그렇죠? 약속 지키시라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이시죠. 류시문 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난 5주 동안에 강조린 뉴스 정면 승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복지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맡아 주셨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주 동안의 특집 방송을 마치시면서 소감도 있으실 것이고요.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요. 네.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이 상부상조하는 정신, 네. 신뢰 공동체 중심으로 방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방송이 사회복지사는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한 기회가 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구나. 근데 우리 사회는 그만큼 보답을 못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사회복지사 세 분, 최승혁, 백연숙, 강정구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을 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방배노인 종합복지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오늘 복지 사각지대를 주제로 함께한 특집 공개 방송 보내드렸죠. 사회복지사들이 보고 느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복지 정책 안에 잘 녹아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667번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